크렘린궁이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 전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서 패트리엇과 사드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 금 판매 협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글로벌 화약고의 국제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방금 전해드린 내용은 오늘 프로그램에서 다룰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및 위피스캅는 중동 지역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물자 지원, 특히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란 측에서 어떠한 요청도 제기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이미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이란을 러시아와 20년 기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부시르부실 지역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란은 샤헤드샤 힙 모인디를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조선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일부 전략 방공 시스템을 중동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요격 능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장비에는 패트리엇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시스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 그리고 MQ-9 리퍼 리플 정찰, 공격 무인기 등이 포함됩니다. 요격 미사일 비축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패트리엇과 사드의 재배치는 중동과 동북아 사이의 군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저가형 공격용 드론의 위협이 커지면서 워싱턴이 방공망 밀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북아에서는 다층 방공 체계가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부 요격 미사일이나 발사대가 철수될 경우 한국 내 방공 체계의 활용 밀도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체 체계가 아닌 일부 부대나 예비 요격 미사일만 이동 배치의 기본적인 억지력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의 독립조사 결과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서 벌어진 군사 공격은 유엔 헌장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인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4일 스위스 제네바 제니브에서 열린 발표에서 유엔 이란 관련 국제독립조사단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영토를 공격한 행위와 이후 이란의 보복 공격을 모두 규탄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러한 군사행동이 어떠한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고위 관리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는 국제법상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이 앞으로 수주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현지에서는 이란을 겨냥한 공습이 계속되며 공격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충돌이 최소 100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으며 3원에 따라 2026년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일정 연기와 항공편 취소 등 여러 불안 요소가 겹치면서 중동 분쟁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중동 관광 산업 전망에도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중동 방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일 27%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에 발표된 13% 증가 전망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관광객 수는 기존 전망보다 300만 8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지출 감소에 따른 손실은 3, 4영억, 5, 6영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여행사들은 현재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관광객이나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했던 고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분쟁은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 여행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더하 등 세계 주요 환승 허브 공항들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는 4일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규정을 담은 새로운 산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역내 산업 생산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EU 회원국들은 특정 제품에 대해 국가 예산 지원을 할 경우 해당 제품이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첨단 기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여러 핵심 산업 분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유럽산 제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베네수엘라 국영광산 기업이 베네수엘라 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협정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최대 0kg의 금 원료를 미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국 간 상업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국영 기업 미네르반이 유고영일 0kg 규모의 금괴를 원자재 거래 기업 휘구라에 판매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금은 이후 별도의 협정을 통해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정량 공장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 거래 소식은 같은 날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과 데니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만나 베네수엘라 광업산업개혁과 광물 수출 조건에 대해 논의한 직후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올해 들어 국제금 가격이 약 20% 상승한 상황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긴장,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펠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280톤 규모의 쌀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 쌀은 2026년 하출례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순례자들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된 쌀이 자국 순례자들을 위해 별도로 수출되는 첫 사례입니다. 첫 선적 행사에서 안디 암란 술레이만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국가 식량 저립 전략의 새로운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국내 수요 충족을 넘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쌀 수출국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네시아 순례자들이 소비하는 쌀 수요는 약 5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은 비푸드 누산타라 브랜드로 판매되며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수매한 쌀을 고품질 정미 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입니다. 생산 과정은 국제 수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되며 파수율 5% 이하를 유지하고 할랄 허가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글로벌 화약고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국제 뉴스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글로벌 화약고와 함께하는 뉴스 여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화약고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